동안 근무했습니다. 정말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할 때쯤 세상의 변화가 정말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IMF라는 대한민국을 흔든 그런 세상의 변화가 평범한 제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변화해야 돼, 뭔가 준비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정말 평범한 소비자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그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지금은 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장 생활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보다 더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쌓아졌던 지식과 경험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서 이 비즈니스를 잘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비즈니스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성공 사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다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제게 정말 큰 꿈이 있었고 그 큰 꿈이 제게 하이리빙이라는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 삶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하이리빙에서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어느새 1963년생 63세가 돼버린 정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진행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스쳐가신 분, 많이 만났던 분, 제가 잊고 있었던 분,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런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고, 제가 그분들과 약속했던 언제 어디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감회가 깊게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가? 나는 예전에 무엇을 원했었지? 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현재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바이 여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바이라는 곳을 여행지로 선택했던 이유가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로 일구어서 정말 세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두바이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졌을까. 제가 두바이 가서, 그, 들어보니 이 두바이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997년부터 이 두바이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리는 이 건물들 정말 특이하죠. 저는 다른 여행 관광지도 되게 소중했고 경험도 됐지만 저는 이 건물들에게 굉장한 감명을 느꼈습니다. 97년이면요. 제가 은행에서 퇴직할 무렵입니다. 그럼 두바이의 연도와 제가 직장에 다녔던 그 연도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바이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큰 것을 이루는 이 시기 동안 나는 퇴직하고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도 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시간이 어떻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나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바이라는 곳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무도 자라지 않고 이런 생명체가 자라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수목과 잔디가 푸르러서 가이드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두바이에 저렇게 푸르른 이 초록이 형성이 될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두바이 땅 아래에 인공호수, 인공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는 이 시간 동안 제가 퇴직 후 나는 어떻게 보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기 너무 예쁘죠? 제가 요즘 이 아기에 빠져가지고요. 이 아기만 좀 힘들거나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아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쫙 올라갑니다. 자, 이 아기의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닐 때 아이가 하나였어요. 아이가 하나였다가 퇴직하고 3년쯤 되는 해에 정말 뜻밖의 선물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늦은 나이에,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가 찾아왔고요. 아이가 찾아온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 모든 사회적 활동은 다 끊겼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끊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연결이 어려운 그런 시기, 그리고 약간 우울증도 올 만큼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하나 찾아온 게 있어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전북 고창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북 고창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사촌 언니가 꽃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안고 가니까 저에게 첫 마디 한 말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6년생 언니신데 평생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하이리빙 쇼핑몰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쇼핑몰 책자하고 그리고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그 미디어하고 또 황금 열쇠 비밀이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저도 생활에 지치다 보니 볼 생각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는 있어도 아이를 데리고 쇼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날 서랍을 딱 열었는데 하이리비 쇼핑몰이 나오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여기 쇼핑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쇼핑몰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가 쓸 모든 게 여기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사용하고 또 이런 경험들을 누구에겐가 공유하면 또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저희 아기 덕분에 어쩌면 저는 둘째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이리빙 비즈니스도 거부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촌 언니는 저를 컨택을 한 거죠. 일단 그분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려고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드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컨택을 당한 겁니다. 근데 컨택을 당한 그 상황이 제가 최근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컨택을 받았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제가 첫째는 그분이 제가 은행을 퇴직했다라는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더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계산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연출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저는 대단한 공감을 했고요. 또 하고 싶은 말, 주고 싶은 정보를 이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초기에 제가 하이드빙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하고 싶은 말, 주고 싶은 정보가 정말 많은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업가셨어요. 사업가셔서 저에게 조목조목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의 그 끌어당기는 힘, 그 설득력이 정말 대단했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저에게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 8시마다 전화하셨습니다. 아침 8시마다 전화하실 수 있으세요? 때로는 전화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략을 세우셨어요. 처음에 매일 하시다가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저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 알긴 알았죠. 그래서 안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좀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 전화하는 마음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받아서 그 얘기를 한 10분 정도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미팅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하이리빙을 하려면 무점포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플랜을 짜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짰을까요? 지금 이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한테 어떻게든 이 좋은 비즈니스 정보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표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꽃가게를 하시다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그 시기에 놓였을 때 무언가 다른 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이 하이리빙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지금 힘든 변곡점을 이기게 해줄 그런 비즈니스가 됐을 거라는 확신을 하시고 그런 집념으로 이런 플랜을 짜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집념이 목표, 계획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집념이 만들어낸 플랜 덕분에 실행에 옮기는 행동,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진 적은 굉장히 많아요. 하이딩 비즈니스 정말 좋아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저는 좀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꽃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저에게 이때쯤 이분이 마스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변곡점이었냐면 그 김영란법이라고 혹시 이해되세요? 우리 그 청탁자 하지도 말고 선물도 하지 말고 이런 법이 생기면서 모든 꽃가게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누구만 남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꽃가게가 사라지니까 이 꽃가게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고, 전국에 뭐 한 100개 정도의 막 갑자기 그 꽃가게 체인을 만들고, 전화번호를 막 몇십 개씩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하루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하이리빙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우리 사장님을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우시는 분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이런 많은 명목점을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이분께 정보를 받고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평생 써야 될 생필품 슈퍼만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안에만 있으면 정말 많은 정보가 이 안에서 흘러다니는데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저희 늦둥이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갈 때쯤이면 저희 남편이 환갑이 되고 제 나이는 50대 후반이 되고 그런 상황 너무 늦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주변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교육 정보가 유행을 했고요. 그 교육 정보를 일부러 강의를 듣고 그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또 생활 정보, 왜 주방세제, 계면활성제를 좋은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더 훌륭해져야 되는지를 독서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이 작은 미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한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미팅이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만추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규칙적인 만남을 추구했어요. 규칙적인 만남. 저는 이 규칙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정말 좋은 게 있어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선가 42만 원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온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직원 말로 의하면 갑자기 생긴 42만 원이 잊어버린 거예요. 규칙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소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세 팀 정도 소그룹 미팅을 하니까 마스터에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미팅을 계속 했고요. 또 이 소그룹 안에서 저도 소그룹 미팅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 그게 자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강의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누군가한테 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적인 만남을 추진을 하면서 미팅의 브릿지 장소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미팅에 초대하기 어려우신 분을.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집에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워낙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잖아요. 커피숍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안산센터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실 수원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관심을 갖게 한 게 수원지사의 강의를 들으면서였어요. 저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서 그 언니께서, 그 사촌 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멀리 고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다는데 누구라도 좀 초대해야지. 초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센터에 가서 지사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수원에 강의를 좀 들으러 갔는데요. 제가 스폰서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스폰서님이 멀리 계시니까 이 시기에 제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저 여기 집 가까운 오이도로 가서 그 힐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등을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산프라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수원 옆에.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이리뱅과 평생 함께 하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산프라자를 지금 안산센터죠. 안산센터를 이용해서 소비자 파티라는 것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사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지역에 가까운 분들을 다 오시게 해서, 물론 이제 같이 소그룹 미팅, 그때 당시 홈파티죠. 홈파티 했던 분들을 다 모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이리빙 안산센터가 저의 허브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기착점이 되면서 규칙적인 미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규미추를 하게 됐고요. 자, 비즈니스의 시작이 됐어요. 비즈니스의 시작에, 진짜 이 비즈니스에 참석하면서. 근데 제가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절대 외부는 안 갔습니다. 물론 이제 세미나를 한 번씩 갔는데, 외부에 뭐 저 먼 곳이라든지 뭐 드림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주말에는 안 갔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맞서까지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때부터 미팅 우리 팀과 제게 필요한 미팅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에 불문하고 그리고 시간에 불문하고 주말 평일을 관계없이 미팅을 다녔습니다. 미팅을 다녔더니 제가 멀리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 가니까 그 강북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미팅을 다른 분들과 우리 팀과 추구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퇴직을 하고요. 퇴직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러 갔습니다. 사실 뭘 하려고 간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요리, 뭐, 제빵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근데 컴퓨터는 막 새로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운영원들은 컴퓨터 다 잘하냐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러 갔는데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그 배워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뭐 자격증이라든지 배워놓은, 학습해놓은 컴퓨터가 정말 많이 제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사상돼서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는 게 더 감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집하고 만들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뭐 컴퓨터 자격증을 땄지만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아시죠? 뭐든지 통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스스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집하고 만들고 모으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2007년부터인가요?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저를 좀 묶어놓은 거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적자생존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요. 적고, 사실 뭐 휴대폰에 적든, 노트에 적든, 적어야 우리 손이 하는 것이 머리에 저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사실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는 한 10%, 20%밖에 되지 않고요. 48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적는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이때만 해도 좀 게으르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제가 좀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제가 초창기 때, 네 분과 그 안산센터 미팅을 다닐 때, 그 중에 이런 날이 있잖아요. 한 분도 못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같이 안 가버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어떤 그 기회로 완전히 바뀌어서 주도적 비즈니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려면 혼자 있을 때를 정말 잘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 이외에 누구를 만날 때 이외에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계속 준비하는 시간이 만들지 않으면 뒤로 가는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준비가 바로 자기 개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드디어 2011년 하이마스터라는 직급에 가게 됩니다. 제 하이마스터 직급은요,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이때 제가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폰서님들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잦은 이렇게 가까운 교류를 하지 못해서 제가 저희 팀끼리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어느 날 하이마스터 랠리 하는 날이요. 랠리 하는 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성구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날 하이 마스터 랠리에 제가 스피치를 할 때 울컥했어요. 울컥해서 그건 진짜 많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 앞으로의 생각, 그리고 감사함, 함께 해준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런 울컥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띄셨는지 대표님께서 스폰서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고 지방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국과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2011년 말에 제가 우리 그룹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저 직스폰서님처럼 정말 많은 부분을 케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때 2년 후에 2013년 말에, 2014년 초에 드디어 자이언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년 만에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힘도 있고요. 어떤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룹이라는 이 멋진 시스템 그리고 이때 안산지사 시간표를 한 4년 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들을 제가 케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기획을 배웠습니다. 기획을 배우고요. 또 많은 리더 사장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많은 또 제품도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제가 자이언트가 된 시기고요. 지금도 우리 그룹 안에서 감사하게 이 비즈니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이언트 가기 전까지이기도 하고요. 자이언트 가서나도 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남아 계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사실은 안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할 때, 아, 이분들만 제가 다 했어도, 다 놓치지 않았어도, 다시 컴백 투 하이리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이번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분들 많고요. 미팅은 오시지 않지만 하이리빙을 사랑하고 애용하시는 이 수많은 분들과 어떻게 더 가깝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쯤에 우리 그 우리 그룹에 팀제가 생기면서 그 팀을 꾸려 나가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인원도 정말 얼마 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저희 팀과 함께 재밌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팀명을 공부를 했어요. 팀명. 우리 팀의 전체. 그래서 뭐, 고 위더스, 뭐, 꿈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많은 투표를 받은 고오너, 고오너가 지금 저희의 팀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왔죠. 코로나19가 왔는데, 전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죠. 많은 분들이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미팅도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이때, 저는 좀 다른 상황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때 사무실 출근이 이렇게 좀 시간이 바뀌고, 좀 늦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어요. 많이 생기셔서, 사무실에 초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초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하이디빙 제품에 그 면역이 좋은 제품이 있어요. 건강에 좋은 제품이 있어요. 하이디빙 세제 좋아요. 어차피 슈퍼를 못 가니까 거기서 시켜주세요. 소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기함을 경험을 했고요. 이 시기에 이렇게 세 분이 우리 지영란 사장님이 프론티어 하이 마스터를 가셨고요. 박경 사장이 마스터, 정경 사장이 마스터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근데 이때 랠리를 못했잖아요. 저는 이 세 분께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참 많이 부족했어요. 이 정말 힘든 성장을 하셨는데, 그 무대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스피치를 하셔야 하는데, 못 하셨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 어려움도 있지만, 제일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여기 지금 사실 잘 못 나오시는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과의 인연이 더 소중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 이 코로나를 넘기면서 저희 팀만의 미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면 저희 팀만의 그런 강렬한 팀워크,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미팅,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요. 그때그때 어떤 이슈 몰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또 이때 우리 뭐 리더 사장님들께서 또 줌으로 강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께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참여를 했고요. 이분들이 다 계속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과 다시 인연의 끈을 이렇게 소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성 스페셜 미팅에만 오지 마시고, 우리 함께 평생 여행 가는 이런 비즈니스 할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언덕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마스터 사장님이 떠나가는, 이분의 그 가정에 굉장한 큰일이 생기면서 떠나가는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오해도 또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더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자, 오해가 생기면 한 번만 더 알아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디테일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다. 내가 이 나이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많은 정보들 올려주시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누수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 들미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작은 언덕들을 잘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올해 또 우리 남경희 사장님과 윤종윤 사장님이 이렇게 핀업을 해주셨고 또 함께하는 우리 팀의 팀워크가 강해지면서 저도 프론티어 임페리어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정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저는 하이디빙,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니겠지. 할 수는 있는 일이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좋은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하이디빙이 이제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인생,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안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안산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하이딩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해내야 됩니다. 꼭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모든 경험이 자본이에요. 우리는 사실 돈이 드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경험이 자본이지만 또 하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정말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면 녹슬잖아요. 자, 우리가 물에다가 못을 담가놓으면 그냥 가만히 담가놓으면 다 녹슬잖아요. 근데 이 못을요 계속 흔들잖아요. 계속 흔들면 움직이면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아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버티거나 때우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가끔마다 저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 지금 그냥 때우고 있어. 그냥 별로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심만 하고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그 아쉬운 일이 사실 최초의 저희 파트너가 저희 제부였어요. 저희 제부. 근데 직장인이었는데 이 하이디빙 비즈니스 굉장히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같이 둘이 막 세미나도 가고 이랬다가 저희 이 직장에 하이디빙 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저희 제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느 날 한 5년 있다가 저를 만났는데 아니 처형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처형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요. 10kg만 빼면 처형 오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못 뺐어요. 지금 김현 사장님 주도하에 셀톡손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kg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힌 영상을 보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나라라고 써 있죠.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자.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저의 평균 수면 시간은 굉장히 2시, 3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 그리고 하루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최소의 목적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적는 피드백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못된 구석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구석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 저도 많은 사람의 브릿지가 되고, 많은 사람의 성공의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보는 목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그러려면 풍성한 미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성장터가 바로 저는 하이리빙입니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르비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어지는 곳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점의 복을 만날 수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하게 하는 그런 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나폴레온 힐이에요. 이분은 뭐가 잘 안 되지? 이런 걱정이 들 때, 걱정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행동뿐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부정적 생각도 사라진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나폴레옹 힐의 말처럼 저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또 한 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너무 감사하게 고베, 투구, 그리고 이스탄불 세 번의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건, 물론 가족여행, 푸콩 여행은 함께 하시는 수 있지만, 이렇게 고베 여행이라든지 이스탄불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고 오너, 정말 모든 분들이 오너가 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